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들의 집착남 최중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이 낮거나 특공 대상이 아닌 그 무주택자들을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비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무주택자들이 청약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랫동안 존버를 하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입주권을 받는 건데요. 정부나 서울시, 경기도 이런 지자체에서도 행정 절차 간소화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공공재개발, 공공기획 등 이런 지원 사업들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은 이제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공공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비교적 규제가 적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개발은 크게 도시정비형 재개발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이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재개발 사업은 도로나 상하수소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빌라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름을 이제 바꾼 건데요. 2018년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이름이 변경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도심이나 부도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요. 좀 간단하게 말해서 예전에 오래된 땅들이 이제 계획이 없이 이용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도 공급이 적고 이런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도 하고 토지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죽은 상권까지 살리면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일정 비율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주택자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좋은 개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한시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이제 주거 비율을 예전에 적은 비율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최대 90%까지 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활력을 얻고 이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개념의 주택들이 앞으로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체크를 해서 청약 일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재개발 사업 투자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무주택자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알아볼 수 있겠죠.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을 도입하고 서울시는 최근에 이제 공공기획이라는 것을 좀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지원 사업들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최근에는 힘이 실리는 좀 모양새인 것 같아요. 서울의 경우는 이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장벽으로 좀 꼽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주거 정비 지수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폐지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주거 지역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개발을 사실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주거 정비 지수제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노후도를 판단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된다면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도 좀 더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재개발 사업지도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우리 무주택자들이 재개발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내부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조합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조금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일정한 동의를 구해서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착공, 준공 단계를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단계는 이제 통상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보통 10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에 빌라나 주택을 사서 나중에 이제 개발이 끝나고 입주권을 받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론 매매 금액이 상당히 저렴해지겠지만 후 단계로 갈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고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은 또 올라가게 되겠죠. 재개발 지역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거주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새로 이사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조합 설립 이후에서도 내부에서 이제 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재개발 지역에 이제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투자 대상지를 선정을 했으면 투자 지역을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방문을 해서 신축 빌라들이 많은지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신축 빌라들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재개발 구역으로 정확히 지정이 됐는지 명시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존 개발 뭐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안에서도 뭐 가로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추진됐던 데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라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개발 계획이라든가 진행 사항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현장을 방문을 꼭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합이 설립된 곳이라면 집행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협력 업체라든가 시공사들도 한 번씩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이제 정부와 함께 재개발 조합원의 지휘권을 이제 양도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재건축도 포함이 돼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끔 했어요. 그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추진위 설립부터 사업 시행인가 단계까지 앞당기겠다는 말인데요.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이제 제한하겠다는 거는 즉 개발이 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이 아닌 현금 청산을 하겠다, 돈으로 그냥 대신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주택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의 집정남 최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